자, 자리에 계시면은 숫자 4교시죠? 4 한번 입력해 보세요. 웹엑스가 좀 먹통이라서 기능이 동작 안 해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더니 이제 팝업이 좀 이제 들어갔어요. 그죠? 자, 좋습니다. 이제 가보도록 하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기본 사용법에 대해서 배워보실 건데, 기본 사용법 교재로는 16페이지 나가고 있어요. 나가고 있고, 자, 오렌지3 명칭 기본 사용법 앞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젯에 해당하는 뜻은 뭐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위젯은 뭐예요? 아이콘에 해당하는 거를 오렌지에서는 위젯이라고 한다. 캔버스에 위젯을 불러서 연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 처리, 데이터 시각화, 그 다음에 인공지능 모델 적용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더라. 그래서 위젯의 입출력 가능 표시를 보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젯 왼쪽과 오른쪽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위젯의 오른쪽 왼쪽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위젯과 연결을 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위젯 오른쪽에 괄호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출력만 지원을 하는 거예요. 출력. 즉 파일에서 이 우측으로 이렇게 출력. 왜요? 파일에서 시작이니까 이 좌측은 없어도 되죠. 네, 좌측에 해당하는 선은 없어도 되더라. 그러니까 받는 건 없다는 얘기예요. 파일 위젯은 주는 것만 있다. 그죠? 자, 반면에 이제 로지스틱 레귤레이션에 해당하는 얘가 있는데, 로지스틱 레귤레이션에 해당하는 이 모델의 위젯은 왼쪽과 오른쪽 둘 다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왼쪽은 입력, 오른쪽은 출력입니다. 그죠? 받고 주고 둘 다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입출력을 모두 지원하는 위젯이다. 파일 저장할 때는 세이브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파일 저장할 때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OWS 파일을 저장을 하시거나 혹은 거기 그 생산됐던 그 데이터를 저장하시거나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요거 설명드리고 그리고서 세이브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ROC 커브라고 되어 있는 애가 있는데 ROC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얘는 이 좌측에 입력만 받을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시고 자 그러면 현재 오렌지에서 자 이게 뭐야? 네. 오렌지 어디였죠? 껐나? 자 다시 오렌지를 제가 이렇게 켰고요. 이렇게 다시 켰고 자 그러면 지금 아까 얘기 주신 것처럼 어떤 파일 위젯, 그렇죠? 여러분들 파일을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테이블, 이거는 이제 계속 쓰실 거예요. 이렇게를 먼저 하시고요. 네, 요거를, 여기에 이 파일, 데이터 카테고리 안에, 뭐지? 데이터 카테고리 안에 이렇게 봤더니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여기 세이브 데이터가 있어요. 얘를 선택하시고 이렇게 연결하시면 이 데이터를 그죠? add annotation head 그래서 annotation을 추가해서 할 거니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오토 세이브 할 거니 새로운 데이터가 받아지면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자 세이브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데이터가 이렇게 탭 파일로 그죠? 구성이 되네요. CSV로 좀 해줘. 이렇게 할게요. CSV로 이렇게 하셔서 바탕화면에 여러분들 폴더에다가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어디 갔죠? LG. 자, 이렇게 이제 넣게 되면은 데이터가 세이브가 됐대요. 그죠? Save as iris CSV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자, 데이터 정말 잘 저장이 되어 있는지. 자, 실제 외부 데이터 파일로 지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 어디 갔냐.
신 한번 하고 여기 있죠. 자, 여기 봤더니 지금 아이리스라고 11시 16분 이거네요. 자, 얘를 선택을 했더니 결과값에 해당하는 게 자,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리스 실제 데이터 150개 데이터겠죠.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가져와지는데 현재 153이 들어간 거는 위쪽에 어떤 설명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그죠? 이런 것들 빼면 삭제 이렇게 빼면은 이렇게 데이터만 보실 수가 있더라. 데이터 개수는 150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예, 질문하신 거 이거 맞나요? 네, 박진옥님. 박진옥 뒤에는 제가 저기 없어요. 저기 볼 수 있는 직급이 없으니까 박진옥님. 이거 맞나요? 그렇고 자, 이 자체 파일을 저장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파일에 save 이렇게 하시면은 요 OWS 파일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OWS 파일이라고 하는데 이 OWS 파일을 이렇게 저장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파일 저장 이렇게 할게요. 저 파일 저장 좀 OWS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더라. 그죠? 그 파일 이 OWS 파일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OW 오렌지 워크플로워 S 복수 그래서 OWS 파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더라. 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위젯을 추가를 해보자라고 했어. 위젯 추가에 해당하는 거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 세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캔버스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여기서 검색하는 방법, 파일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셔서 위젯을 꺼내는 방법, 이게 제일 빨라요. 해보니까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빠른데 우리는 요거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자, 카테고리에서 위젯 꺼내는 거. 여기 데이터 카테고리에서 파일 이렇게 꺼내시면 이렇게 꺼내진다. 두 번째, 자, 카테고리에서 위젯 드래그해서 추가하래요. 드래그 앤 드랍.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항상 이거를 열어서 데이터 카테고리 열어서 파일을 드래그 앤 드랍 혹은 클릭 이런 것들이 귀찮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데이터 카테고리에 파일이 있는지 트랜스폼에 파일이 있는지 외워야 되잖아. 그게 귀찮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하자? 검색해서 추가하는 방법으로 하시는 게 실무에서도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방법을 추천드린다. 그럼 왜 위에 두 개를 알려드렸어요? 문제에서 나와서요. 그렇지?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다. 세 번째 방법 추천드린다. 그 얘기고. 자, 위젯을 연결을 해볼 거예요. 위젯을 연결을 해보실 건데 여기서도 지금 해봤어요. 이렇게 연결하는 거 이렇게 해봐서 자, 점선에서 마우스 드래그해서 클릭하래요. 무슨 뜻이에요? 여기 점선이죠. 다다다다 점선이 있는데 얘들을 자, 어떻게 하래요? 드래그 하셔서 그죠? 점선에 마우스 드래그 클릭해서 드래그 이렇게 하셔서 드랍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죠? 연결하는 위젯에 드랍하로 돼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에 따로따로 만약에 한다고 할게요. 자, 깔끔하게 파일을 올렸어요. 파일을 올렸고 여기는 데이터 테이블을 올릴 거예요. 데이터 테이블을 올릴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자, 입출력 표시 점선죠. 입출력 표시에 출력 표시를 합시다. 자, 출력 표시에 점선에 마우스를 드래그를 해요. 이렇게 출력을 점선 드래그 이렇게 하셔서 연결하고자 하는 위젯 여기요. 데이터 테이블 위젯에 드랍하시면은 실선이 나타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실선이 나타나요. 이렇게. 자, 에러 나면 어떻게 뜨냐라고 지금 보이고 있는데 우리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파일 위젯 따다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다가요. 자, iris.tab 얘는 샘플 데이터인데 URL에다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https S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http 콜론에 슬러시 따따따.네이버. 자, 이렇게 하셔서 리로드 버튼 한번 눌러보세요. 리로드 버튼 눌러보시면은 이제 X열로 뜨네요. 이게 원래는 이렇게 빨간색 X였는데 이제 오렌지 색깔로 바뀌었네요. 버전업 하면서 이렇게 바뀌었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없는 URL 값을 눌러주면 있기는 있는데 데이터가 없는 URL이요. 그치? 네이버닷컴 당연히 연결되는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URL 아니고 그냥 일반 이런 네이버 네이버 포털을 연결을 했더니 에러가 뜨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에러가 뜨면은 파일 자체 못 가져왔고 거기에 못 가져왔기 때문에 전달할 수 있는 게 또 없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여기서 받은 게 없어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더라. 자, 에러 났을 때도 한번 확인을 해봐라. 이런 뜻이었고요. 자, 위젯의 이름 변경하고 삭제하는 방법을 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위젯 이름 변경, 이거 많이 하는데, 자, 여기 파일에서 마우스 오른쪽 하셔서 리네임 해보세요. 리네임 하실 건데 잘 선택하셔야 돼. 이렇게 위젯이 선택되면은 음영이 나타나고요. 마우스 오른쪽 하셨을 때 요 밑에 있는 항목이 활성화 되셔야 돼요. 그래서 리네임 이렇게 하시고 여기를 한글로 이렇게 해볼까요? 파일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자 얘는 많이 쓸 거기 때문에 단축키를 좀 알 거예요. 단축키는 F2키예요. 자, 키보드 F2키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블럭이 쳐질 거고 다시 영어로 파일 이렇게 한번 해보죠. 저런 식으로 파일 이렇게 해보시고요. 자, 이런 것들은 주로 우리는 머신러닝을 하시기 때문에 자, 다시 F2 자, 트레인이라고 많이 써요. 많이 쓰고요. 다시 한번 파일 위젯 올려서 F2키 눌렀을 때 자, 트레인이라고도 쓰죠. 이런 식으로. 그치? 그래서 트레인에 해당하는 걸 한국어로 트레인 이렇게 안 쓰고 훈련이라고 많이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F2키 많이 쓴다는 거를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F2키를 통해서 이렇게 위젯, 원래 파일 위젯인데 트레인이라고 이렇게 그죠? 변경하실 수도 있고 거기를 또 훈련이라고도 이렇게 또 쓰실 수가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그죠? 쓰실 수 있더라. 자, 그러면 이런 것들 중에 좀 이렇게 잘못 만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마우스 오른쪽 하시면 백스페이스라고 있을 거야. 리무브로 바뀌었네. 그죠? 리무브에 해당하는, 리무브 백스페이스 보이죠? 그래서 리무브 제거할 때는 백스페이스 하시는데 백스페이스 하셔도 되고 딜리트 키 하셔도 됩니다. 키보드에 따라서 편하신 걸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선택하시고 이 백스페이스 있으죠? 아시죠? 글자 지울 때 쓰는 키. 그래서 이 키를 통해서 없앨 수 있고 선택하시고 딜리트 키 이렇게 하셔서도 없앨 수 있더라. 그죠? 마우스 오른쪽 리무브 하셔도 없애도 된다. 그죠? 그래서 두 가지 이름을 변경하는 거 한번 해보셨고 그 다음에 위젯에서 삭제를 해보셨어요. 그죠? 이런 것들 확인이 된다. 그죠? 그래서 두 가지는 당연히 우리가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예요.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라서 단축키에 해당하는 거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축키로 많이 할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이제 삭제할 때는 직접 선택을 해서 딜리트 버튼 그죠? 이렇게 했는데 딜리트는 잘 없으니까 백스페이스 갑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노트북에 딜리트 키 찾기가 힘드시죠? 펑성키랑 같이 하셔야 되니까 요 백스페이스 키를 통해서 지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지우시고 그러면 자, 오렌지3 맛보기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오렌지3라고 하는 거를 왜 쓰냐 데이터 분석할 때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따닥을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보이실 건데 일단은 데이터 분석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데이터 중에서 훈련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훈련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는 이 기기를 학습시키기 위한 데이터고요. 테스트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는 기기가 학습을 잘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를 하실 수 있는 데이터다.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가 100개가 있다고 하게 되면은 훈련할 때 80개 정도 쓰고 테스트할 때 20개 정도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구분을 하고 모델 학습에 적절한 데이터를 준비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모델 학습에 적절한 데이터 얘는 이 행렬에 해당하는 구조 그죠? 그렇게 맞게 데이터를 준비하래요. 그 안에는 빈셀과 이상치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한마디로 전처리를 거친 데이터로 준비를 하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기기에다 넣어요. 기기에다 넣게 되면은 그 데이터를 패턴 분석을 해요. 여러 번 봐가지고 어떤 규칙이 있는지를 찾아내고 이 찾아낸 결과를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델은 공식 그 다음에 기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수학에서 공식이라 부르고 이 어떤 그 사회에서는 기준, 그죠? 규칙 뭐 이런 식으로 부르고 머신러닝에서는 모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른 쪽에 해당하는 거를 알고 보면은 그냥 모델은 어떤 거를 하는 기준이구나, 어떤 거의 공식이구나,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모델 위젯을 사용해서 모델을 학습을 시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가져다가 모델에 넣게 되면은 학습이 자동으로 진행이 됩니다. 무슨 뜻이냐? 이렇게 아이리스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에 이제 보이는 것 중에 뉴럴 네트워크에다가 데이터를 줘요. 그럼 동그랗게 한번 확 돌아갔고 다시 한번 자, 뉴럴 네트워크 했더니 확 돌아갔죠. 그렇죠? 이게 이제 학습이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연결만 하면은 바로 학습이 돼요. 그러면 요 출력단에 지금 모델이 생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파일 탭, 모델에 해당하는 거 뉴럴 네트워크 위젯 이렇게 하시면은 이 학습이 끝난 거고 요 출력단에 모델이 생성되어 있다. 그게 끝나면 성능을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이렇게 하셔서 성능에 해당하는 걸 지금 봤더니 테스트 앤 스코어와 프리딕션 이런 거가 있는데 현재 이 테스트 앤 스코어로 할게요. 왜요? 이 데이터에 해당하는 결과 이 아이리스가 카테고리형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 테스트 앤 스코어를 할 경우가 있고 이 프리딕션 하실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측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프리딕션 연결했고 그 다음에 테스트 앤 스코어 연결했고 이렇게 이제 보이실 수가 있네요. 그래서 해당되는 거가 여기 이제 봤더니 자 이렇게 평가를 해낼 수가 있네요. 평가를 해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요게 정상적으로 요 데이터를 가져왔을 때 몇 퍼센트 맞추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 훈련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는요. 150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150개 데이터 가지고 있고 이 150개 데이터를 이 뉴럴 네트워크에다가 넣었더니 뭐가 되더라? 학습이 되더라. 학습이 끝나면 모델이 생성되고 모델에 해당하는 거의 결과값을 테스트 스코어 혹은 프리딕션 여기에서 보실 수가 있다. 그죠?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됩니다. 자, 요 과정입니다. 요 과정이고 자,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를 한번 준비하실 건데 데이터를 CSV 파일, CSV라고 하는 건 콤마 세퍼레이트 밸류의 약자고 이 콤마로 구분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름과 나이에 해당하는 거가 콤마로 이렇게 값이 구분되어 있다. 신동호가 40에 해당하는 거랑 콤마로 값이 구분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CSV 파일 콤마로 구분되어 있는 값이다.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고요. 자, TSV 파일은 그 값과 값 사이를 탭으로, 키보드의 탭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많이 제공을 해줘요. 어디에서? 공공 데이터에서는 이 엑셀보다 CSV 파일을 제일 많이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엑셀하고 CSV 차이는 CSV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량이 작아요. 엑셀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에 서식이 적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글꼴이라든지 글자 색깔이라든지 뭐 등등에 해당하는 그런 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용량이 더 커요. 그래서 우리는 CSV로 많이 공유를 하더라. 원본 데이터를. 자, 그리고 그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를 개발자는 제이슨이라고 하는 이런 파일로 제공을 해줘요. 자, 그래서 이 제이슨 파일에 해당하는 거가 이제 파이썬을 배워보시면은 키밸류로 제공을 해주고 있고 개발의 속도가 빨라서 제이슨 파일을 많이 쓰더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SQL에 해당하는 게 있더라. 우리는 이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다 데이터베이스로 또 관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 요거거든요. 여기 SQL 테이블. 자, 그래서 이렇게가 들어가 있고 이 테이블에 해당하는 거를 이제 눌러보게 되면은 이제 서버의 정보값들을 이제 쓰는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SQL 테이블에서 원본 서버에서 연결해서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데이터들 가져오는 형태들. 첫 번째 CSV 제일 많이 쓸 거고, 두 번째는 엑셀, 우리 엑셀 XX 이거 많이 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가져오시는 거. 그 다음에 우리 개발자는 제이슨, 그 다음에 개발자 분들이 또, 그죠?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렇게 이제 가져오실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오실 때, 데이터가 만약에 100개다라고 했을 때요. 데이터가 100개다라고 했을 때, 80개, 한마디로 80%는 훈련할 때 사용합니다. 그런 거를 트레인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20개는 뭐다? 20개는 이거 훈련된 게 잘 훈련이 됐는지 테스트할 때 사용을 해요. 그래서 뭐다? 20개 신규 데이터. 그래서 이 100개 중에 나눠요, 처음부터. 어떻게? 80개는 훈련할 때, 그죠? 20개는 테스트할 때, 이렇게 나눕니다. 그죠? 20개는 테스트할 때. 자,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눈 거가 이제 훈련이 잘 되면 모델이 생성된다. 그래서 이게 맞겠네요. 순서상 80개에 해당 훈련이 잘 되면 모델이 생성이 되고, 이 모델에 해당하는 거가 이제 생성이 되면은 이 모델이 정말 신규 데이터가 잘 맞출 수 있는지, 신규 데이터를 잘 맞출 수 있는지를 테스트를 합니다. 그렇죠?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앞에서도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훈련과 뭐다? 테스트 데이터. 훈련과 테스트 데이터. 이런 식으로, 그죠? 훈련 데이터를 가지고 잘 훈련을 하고, 그지? 그런 것들을 평가를 해요. 평가를 할 건데, 테스트 앤 스코어. 이렇게 평가를 할 건데, 자, 훈련이 잘 된 거, 그지? 다른 데이터, 이렇게. 신규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를 뭐야? 모델을 연결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쪽에 해당하는 거는 훈련 데이터 평가하는 방법이고요. 얘는 신규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를 우리가 공식, 그 다음에 모델이 만들어져 있는 얘 갖다가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그치? 결국엔 이 훈련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이론과 단어 평가에 해당하는 거. 단어 평가도 여러분들 테스트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테스트를 할 수가 있고, 얘는, 문제집의 모의고사에 해당하는 부분. 모의고사에 해당하는 거가 평가를 어떻게, 그죠? 되는지는 뭐다? 이 훈련 쪽에서 훈련된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요. 이 문제는 저렇게 풀어요. 이런 것들이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에 해당하는 걸 가져오고 이 신규 데이터, 신규 문제를 만났을 때 이 학습된 이런 패턴들, 이런 공식들, 이런 그 모델에 해당하는 걸 통해서 풀어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풀어내면은 점수가 잘 나오더라. 100점 중에 뭐 90점 나오더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좋은 모델이다. 얘가. 그치? 그 다음에, 그런 게 한 70점 밖에 안 나오더라. 그럼 나쁜 모델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법들을 사용을 해서 얘네들의 성능을 높여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이런 얘기를 또 해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지금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잘 풀었다, 잘 맞췄다, 그럼 성능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능이 좋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다? 성능이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 데이터 예를 지금 들고 있어요. 훈련 데이터는 시중 자격증 교재인데 시중 자격증 교재에 의해서 내용과 전환 평가를 6 정도를 하고, 그죠? 자, 그 다음에 모의고사 이런 것들을 2 정도로 하자라고 했고요. 이렇게 이제 시중 자격증 교재를 통해서 학습이 끝났어요. 그러면 실제 환경에 가가지고 시험을 칩니다. 그죠? 그런 걸 테스트 데이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 정도. 그래서 전체 데이터 6대 2대 2 이렇게 해서 100을 맞춰주는 거죠.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머신러닝에 해당하는 기본 개념입니다. 기본 개념이고 그걸 또 한 번에 예를 또 더 드러내고 있네요. 자, 그래서 내가 가진 데이터 선생님이 10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그렇죠? 선생님이 10문제를 출제를 했고 8개는 내가 공부하고 나 자신을 평가하는 데 사용을 하고
두 개는 시험을 치르는데 이렇게 남겨놓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8개는 내가 공부한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거야. 학생과 같이 공부하고 자 공부하고 자 그게 6개로 합시다. 이거 같이 6개는 학생하고 같이 이론 공부를 한다라고 보세요. 학생과 같이 이론 공부를 하고 네. 그다음에 2개 정도는 2개는 뭘 하자? 네. 단원평가, 나 자신이 공부를 잘했는지 알기 위해서 단원평가를 해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2개, 10개 중에 나머지 2개는 시험을 치르는데 남겨놓는다. 그죠? 그래서 8 정도는 우리 수업 시간에 하고, 자, 8 정도는 우리 수업 시간에 하고, 그런 걸 트레인 데이터라고 합니다. 트레인 데이터라고 하고, 이거에 나머지 2개 남겨놓은 거를 시험을 본다. 이게 테스트 데이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 그죠? 여러분들, 이 개념을 좀 잘 알아두세요. 트레인과 테스트 데이터를 나누는 기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트레인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는 어느 정도로 나누는지, 그죠? 6개, 2개, 2개. 한마디로 8대2 구조로 많이 나누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7대2, 3으로 해도 되고, 그거는 이제 그런 것들을 나누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설정하기 나름이에요. 설정이 나름인데 주로 많이 하는 게 6대 2대 2 이런 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이제 모델에 적절한 데이터로 준비를 해보자 이런 것들을 전처리라고 하고 전처리에 해당하는 거가 끝나게 되면은 이 머신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머신 집어넣을 때 요 원본에 해당하는 데이터와 그 다음에 이 모델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낸 모델 이렇게를 해서 테스트를 하는 거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을 학습을 해 보실 건데 모델 학습에 해당하는 거는 데이터를 넣고 시간을 투자를 하자. 시간 투자는 이제 여러 번 그죠? 얘가 학습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줘야 되고 그런 것들을 머신러닝에서는 에포크라고 해요. 에포크. 그래서 자 여러 번 해서 패턴이 만들어져요. 모델이 만들어지더라 이런 뜻입니다. 모델이 만들어지고 이 모델에 해당하는 거가 기준하고 똑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기준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다른 데이터를 넣었을 때도 맞출 수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확인하고 그렇게 끝나게 되면은 성능을 평가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백종원 아저씨랑 이현복 셰프 얘기했던 것처럼 이 데이터를 여기 넣었잖아요. 그지? 자, 이렇게 원본 데이터가 있고, 이런 것들을 여러 번 이제 학습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여러 번 학습을 하셔서 모델이 만들어지고, 모델이 만들어지면은 그런 것들을 테스트를 할 수가 있더라. 그죠? 그래서 요거죠, 지금. 테스트. 테스트 갖다가 이 백종원 아저씨 이현복 셰프가 만들어낸, 그죠? 지금 현재는 하나만 있으니까, 백종원 아저씨가 만들어낸 이 레시피를 가져오는 겁니다. 백종원 아저씨 레시피랑 이 원본, 그죠? 이 재료들, 그치? 그래서 양파나 춘장 이런 것들 넣고 정말 이 레시피로 얘기했던 거를 그대로 실행을 했더니 잘 되더라, 맛이 있더라, 그치? 이런 거가 이제 성능평가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백종원 아저씨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패스하시고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 번을 해서 이제 내가 달인이 된 것 같아. 달인이 된 것 같으면 백종원 씨도 보시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처음에 전수를 딱 해주고 난 다음에는 열심히 그거를 맞춰서 잘 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났더니 다시 갔더니 어떻게 되더라? 또 옛날의 습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원하는 대로 이 레시피대로 안 하는 이런 거가 있죠. 이걸 과대적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키워드와 답을 외워버렸어. 그죠? 그렇게 했더니, 이 훈련 데이터에 대해서는 잘하는데요. 실제 조금만 응용을 해버리면은, 문제가 생기더라. 왜요? 1번에 3번, 2번에 4번 이렇게 답을 외워서, 했기 때문에 이 데이터에 대해서는 잘, 그죠? 풀 수가 있는데, 뭐다?
응용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시험 점수가 낮아지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그걸 과대적합이라고 합니다. 자, 반면에 이제 과소적합이라는 게 있어요. 과소적합에 해당하는 거는 공부를 너무 적게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시험 점수가 낮다. 시험 점수가 낮다.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다? 반복을 많이 시키면 돼요. 그러면은 점수가 조금 더 올라가는데, 반복을 많이 시켜도 점수가 안 오르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전문가의 레시피가 안 맞는 거예요. 전문가의 레시피로 했을 때는 맛이 없는 게 결국엔. 그래서 전문가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델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뭐 시험에도 이런 것들을 많이 나와요. 과대적합에 해당하는 거, 과소적합에 해당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해결 방법, 그죠? 이런 것들을 또 얘기를 하실 수가 있다. 그죠? 나중에 한번 과대적합 해결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써도 되지만, 그러면은 이제 기초가 아니고 중급, 고급 이렇게 가기 때문에, 스킵했습니다. 스킵했고.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LG 같이 가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전 기수에서는 이렇게 이제 얘기를, 그죠? 질문을 좀 했네요, 저한테. 파이썬 R 오렌지 중에 비중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을 해서, 지금 현재는 파이썬 1등이에요. C 언어도 잡아먹었어요, 벌써. 그치? 그래서 파이썬은 1등이고, R은, 지금 강의도 많이 줄었어요. 요즘에 잠시 올라오고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파이썬 공부를 하는 게 좋더라. 오렌지는 시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이 머신러닝 이론에 해당하는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오렌지도 시동을 좀 걸고 파이썬으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오렌지 파이썬 연결이 또 돼요. 그렇지? 그래서 파이썬 블럭 자체가 있어요. 여기 이제 보시게 되시면은 파이썬 블럭이라고 따로 있어요. 이게 파이썬 스크립트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어떻게 한다? 오렌지로 배워서 이 파이썬도 같이 배워서 이렇게 파이썬 블럭을 연결하시면은 이 코드 쓰시면 돼요. 그치? 그래서 numpy 뭐 이렇게 보이네요. 그쵸? 그래서 description 파이썬 스크립트 하셔서 여기다가 파이썬 코드를 쓰시게 되시면은 오렌지랑 파이썬 연동해서 쓰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 게 있더라. 그렇고 그 다음에 네. 이제 쭉 봤더니, 요 내용이에요. 머신러닝 개념에 해당하는 거 오렌지 공부하고, 그 다음에 끝판왕은 파이썬이니까, 오렌지 파이썬에 해당하는 거를, 파이썬 스크립트를 연결을 하셔가지고, 쓰시면, 오렌지도 쓰고, 파이썬도 쓰고, 거기에 장점들만 통합하시면, 데이터 분석하실 때 좀 더 빠르게 결과물을 얻어내실 수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고요. 자, 내려가셔가지고, 이제 아이리스 데이터를 활용해서 벚꽃 품종 예측 모델 만들기라고 돼 있는데, 시간이 지금 45분 다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식사 시간이 몇 시부터죠? 식사 시간이 12시부터인가요? 네, 식사 시간 어떻게 되는지 카톡, 채팅방에 좀 남겨보실래요? 11시 50분. 네, 5분 정도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지금 5분 더 드리는 이유는, 이거 뭐 시작하면은 당연히 5분을 넘어가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 맥에 해당하는 게 있기 때문에 5분 정도 먼저 드릴 거니까 12시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15분 더 드릴게요. 그러시니까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스트레스 풀고 오세요. 이제부터 좀 찐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실습이 들어가요. 그래서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후에 뵙도록 할게요. 오후에는 카메라 좀 켜주세요. 혼자 그냥 강의하는 것 같으니까 카메라 좀 켜주세요. 식사하시고 오후에 뵙겠습니다.